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 고용지표, 각종 경제지표라든가 연준의 이런 행보가 상당히 진짜 반전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나왔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딱 보고서 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컨센서스가 한 20만 건 정도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7만 4천 건의 고용 증가가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일자가 빠진 줄 알고 여러 번을 확대해서 봤는데 결국 그냥 7만 4천 건이 맞았었습니다. 예상치 20만 건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고요. 절반도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하단인 12만 건에도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이런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또 6.7%로 0.3%포인트가 떨어져서 예상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를 했거든요. 일단 외신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풀이를 하죠. 날씨 때문에 고용지표에 이변이 나왔다. 이 동부 지역에는 뭐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막 이 교통수단이 막 마비되고 발이 묶이고 이런 날수가 며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전해드렸던 소시에테 제네럴과 골드만삭스의 싸움에서는 결국 날씨가 아니라 습도를 보라고 하수 취급했던 소시에테 제네럴이 완패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골드만삭스도 17만 5천 건 봤는데 이것도 뭐 완전히 빗나갔으니까요. 결국은 뭐 둘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날씨의 요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저만큼 영향을 줄지는 몰랐다는 건데요. 다시 고용지표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12월 고용이 뚝 떨어진 거는 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금융위기 이후 벌써 한 6년 차죠. 그때마다 실업률이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항상 뭐였죠? 바로 구직 포기자 수의 증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학습 효과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끊길 때도 됐는데 아무튼지 간에 보시면은요. 구직 가능 인력이 34만 7천 명이 이번에 감소를 했고요. 구직 참여율이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고용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한 요인이 됐고요. 구직 포기자 숫자가 9,180만 8명, 9,180만 800명, 1978년 12월 내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도 미국 경제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지 않느냐.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면은 뭐라도 해서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좀 새벽에 보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7만 4천 건이 나왔냐면은요. 민간 일자리가 8만 7천 건 늘어났는데 요거를 정부 일자리 1만 3천 건이 까먹으면서 결국 더하고 빼면은 비농업에서 7만 4천 건이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간 일자리 8만 7천 건은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이 구성되어 있나 보면은요. 역시 뭐 12월달 계절적 요인이죠. 생산직이 3천 건 일자리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9만 건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의 12월달은 연말 쇼핑 시즌에 물건을 새로 찍어낸다기보다는 만들어낸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팔까에 집중하는 시기라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좀 예상보다 다 낮은데요. 이제 그래도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유통업종 일자리는 연말 쇼핑 시즌 이 수요로 55,300명 증가를 해서 서비스업 9만 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템포러리 헤어 서비스,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하느라고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무실 단순 문서 수발이 4만 400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동산 같은 이런 뭐 휴양지, 이런 호텔,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9천 건이 그래도 늘어났죠. 이제 그 다음에 생산직을 보면은요. 자동차하고 내구재는 늘었지만은 건설업종 일자리가 16,000건 12월에 감소를 했고요. 이제 이거는 계절적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저는 신기한 게요.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된 게 만약에 날씨 탓이라 그러면은 건설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왜 놀이동산이나 무슨 이 레저 같은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9천 건이 늘어난 건 또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날씨 탓이라고 하는데 왜 건설에만 그게 적용이 되고 레저나 호스피탈리티에는 적용이 안 됐느냐, 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요. 작년 5월 초에 갑자기 연준 양적 완화 QE3가 잘 가고 있는데 출구 전략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었고, 그 예언이 결국 적중을 해버린 월스트리트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 존 힐센라스 분석 보실까요? 저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을 거의 뭐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월가 최고의 예언가로 손꼽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 맞췄습니다. 특히 연준에 대한 거는. 그래서 뭐 어떤 정보통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고요. 이번 고용지표 한 번 저렇게 이변이 있었지만 연준의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연준의 이 코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이요. 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올해 첫 FOMC가 있는데요. 이제 존 힐센라스가 판단했을 때 지난 12월 FOMC 분위기를 보니까 매월 FOMC마다 100억 달러씩 계속 테이퍼를 늘려나갈 것으로 봤는데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FOMC에서 1월부터 100억 달러 줄인다고 해서 750억 달러가 된 거를 이번 1월 말에 또 2월에 100억 달러 추가 줄인다고 해서 결국 2월 달부터 650억 달러 자산 매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비록 이번에 뭐 틀리긴 했지만 날씨의 영향이라는 이 변수는 맞춘 골드만삭스 의견 들어보실까요? 민간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날씨로 인해서 출근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27만 3천 명으로 예년 12월에 13만 8천 명건에 비해서는 2배가 넘게 많았었다. 결국 이번 고용지표의 이런 이변은 날씨 탓이라고 핑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하우스 뷰는 유지하는데 그게 바로 1월 FOMC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 테이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월가 금융사들 평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고 싶어서 다 뒤져봤는데 소실대 제네럴은 없더군요. 도이치, 날씨로 인해서 전 항목이 왜곡됐다. 이거 버려야 된다. 조금 화가 난 것 같죠?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 날씨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ADP는 왜 잘 나왔느냐. ADP도 12월 조사한 건데 조사 방식에 좀 의문이 든다. 바클레이즈, 날씨를 감안하더라도 고용과 근무 시간이 동시에 감소한 거는 조금 우려가 된다. 다음에 판테온 이코노믹스, 이번 고용지표는 그냥 이그노어드 돼야 맞다. 무시가 돼야 된다. 결국 1월에는 테이퍼가 추가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11월 고용지표 12월 초에 나온 것도 한번 또 이변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이 업사이드 서프라이즈였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는데 결국 이런 와중에도 연준은 뭐 다 감안하고 간다 이거죠. 자, 고용지표 보고 나서 마감 브리핑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 로이터 통신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랐고 다우 지수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권, 달러, 주식, 금 같은 자산시장 클래스가 전부 다 제각각으로 움직였다는 거고요. 일단 증시도 나스닥, S&P 오르고 다우 빠지고 혼조세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안전자산 미 국채는 교과서적으로 강세, 금리는 하락, 반대로 달러는 또 약세, 금은 강세, 이렇게 저마다 엇갈린 반응이었다. 이 중에서 뭘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오늘장 개장에 적용해야 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이제 미증시 금요일장에서 유틸리티하고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 위주로 겨우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이고, 이제 미국 국채의 수요가 몰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니까 모기지 금리도 같이 동반 하락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주택 관련 업종이 평균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네요. 다음에 이제 단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준 관련된 건데요. 연준 소식은 아무리 하찮은 사소한 단신이라도 우리 시장 입장에서 예민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탠리 피셔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장이 마침내 미국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직 이제 표결 절차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명 동의안이 이제 상원으로 또 넘어가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으로 임명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친시장적이다.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제 어떻게든지 출구 전략을 고안해서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스탠리 피셔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참 이런 이력 갖기는 힘든데 전 세계 중앙은행장 그리고 재무장관의 절반이 이 사람의 제자라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향력 면에서는 버냉키와 옐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임기 연준의 버냉키와 옐런이 반장 부반장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번에 제넷 옐런하고 스탠리 피셔는 이제 정치권에 요즘에 바뀌었죠. 옛날에 당대표하고 원내총무가 요즘은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는 것처럼 연준은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난해 9월이었죠. 버냉키 연준의장이 요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의 급진적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이후에 지난 12월 18일 날 진짜 테이퍼가 나왔고 이머징 마켓이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척 윈도우 드레싱을 막 하다가 올 들어서 결국 3.3% 급락한 사례를 들고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 스탠리 피셔는 지난 IMF 부의장 시절에 멕시코하고 브라질 구제금융을 진두지휘하는 등 그 누구보다 선진국 통화 정책과 이머징 마켓 민감도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처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멕시코하고 브라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 이머징과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런 거를 잘 케어해줄 사람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죠. 자, 마지막으로 외신 한 편 더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 VIX 지수처럼 이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냥 무시하자고 넘어갔던 게 발티구님 지수인데요. 오랜만에 한번 보실까요? 이 발티구님 지수가요. 새해 첫 2주 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30년의 최악의 스타트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연초 2주 동안은 조금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2009년 10년 빼고 2011년 12년 그리고 작년에 올랐고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운송, 조선, 해운 등등등 이게 참고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이 업종이 많은데요. 일단 뭐 솔직히 차트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뭐 차트가 부러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와 상품 시장 관련된 게 얼마나 좀 섞여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미 국채금리 10년물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고용지표가 괴상망측하게 나와가지고 미 국채금리가 3.62% 내리고 2.9% 아래로 하락한 거는 그동안 코스피 지수하고 미 국채금리 사이의 역동조화를 생각하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은 이거를 위험자산 선호현상의 재개라기보다는 교과서적으로 그야말로 불확실성 해소 정도의 이제 역할을 고용지표가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모른다는 이런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적으로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수요가 몰려서 금리가 떨어진 거 이렇게 생각하고요.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지금 코스피 지수 1940포인트 밑에 있는 것도 억울한 데다가 MSCI 한국지수 레벨도 너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반등폭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고요. 오늘 그냥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고용지표라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화답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얘기하고 저점을 터치했다라는 생각은 잠깐 좀 세이브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좀 봐야 되겠고요. 중국도 봐야 되겠고요. 발티구님 지수 저렇게 급락도 중국 증시 수출 관련된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억울한 하락세는 무조건 오늘 돌려놓고 출발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월요일 아침